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침이 아닌 침묵에서, 반응이 아닌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잠시 멈춰 성찰이 필요한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소음에 의존했습니다. 자신들의 혼돈스러운 외침이 당신의 명료함을 삼켜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고함을 지를 때 당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를 모을 때 당신은 뚜렷한 의도를 품고 홀로 걸었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모든 함정은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충동적인 사람, 계산의 실패보다 오해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결코 소리치지 않는 폭풍이 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내리치는 침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전략은 화려한 볼거리에 의존했지만 당신은 그들에게서 관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한 수였습니다. 박수도, 연극도, 망설임도 없이 이루어졌기에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치명적인 한 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움직임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그들은 마치 주가를 살피듯 당신의 표정을 감시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하락하는 순간 결심에 균열이 가는 찰나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당신의 인내를 망설임으로, 당신의 초연함을 나약함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유일한 지표는 감정의 누수와 여론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한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즉흥적인 반응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날카롭게 벼려낸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대응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정확하며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무의미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들은 대결을 연습했습니다. 당신은 완결을 연습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조종하는 법과 전술에 관한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을 연구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분노와 상처,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력의 깊이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현자들이 말하는 내공을 쌓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조 전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결함을 보았기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마치 도미노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자신감이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가장 아래줄에 있는 타일 하나를 소리 없이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력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착각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력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라는 관념에 너무나 중독된 나머지 타이밍의 중요성을 잊었습니다. 타이밍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죠. 당신은 기다렸습니다.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완전한 통제를 요구하는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움직였을 때 당신은 앞으로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판 전체를 재배열했습니다. 외침도, 경고도, 토론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전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게임이 이미 세수전에 끝났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외통수에 걸렸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찰이며 경지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치명적인 수가 가장 요란한 주먹, 승리의 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수는 지문 하나 남기지 않는 수입니다. 세상에 방송되지 않는 수, 대본을 다시 쓸 필요 없이 현실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패배시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언제 졌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언가 변했고 이제 자신들은 이야기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그들이 아직 대사를 읊고 있는 동안 막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우스운 것은 그들이 당신의 분노, 당신의 말, 당신의 야망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아니요. 진짜 위험은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절제,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멸하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고요한 심연을 당신은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베일 뒤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추측하게 하고 공황에 빠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치명적인 한 수는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걸 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자각이었습니다. 당신은 외과의사가 열린 상처를 들여다보듯 그들의 절박함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더 깊은 무덤을 파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삽과 더 밝은 조명을 건네주었죠. 그들이 당신을 밀어붙일 때마다 당신은 모든 모욕과 거짓말, 비열한 술수를 흡수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조준을 위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벽한 타이밍에 아무런 의식 없이 당신은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쏟아붓던 모든 힘은 허공과 충돌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무저항이 보여주는 우아함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화가 내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순서를 기다리고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게임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움직일 때 당신은 판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에 의존할 때 당신은 존재감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된 순간 그 게임은 더 이상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굳이 선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바뀌고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건과 시간, 대화를 분석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필사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것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조에 면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당신의 참여를 필요로 했지만 당신은 그 공식에서 스스로를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한 수, 영혼의 소멸 마법입니다.
도피도 항복도 아닌 초월. 당신은 더 이상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거대한 폭풍의 전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폭발에 대비했습니다. 너무 멀리 내몰린 영혼의 폭발 반경을 예측하려는 법의학자처럼 당신의 습관을 연구했습니다. 사과 모양으로 위장한 덫을 놓고 당신이 그 안으로 걸어들어와 자폭하는 모습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한다고 믿었던 감정의 기폭장치를 누르면 당신이 공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거봐, 우리가 당신에 대해 옳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만족감을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반격하지도 모든 것을 불태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 마음의 구조를 재건축하고 그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신은 전쟁을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나온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동을 계획했지만 마주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뿜을 불길을 끄기 위해 물통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사과할 말을 연습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여론 조작 계획을 조용히 세웠습니다. 당신이 폭발할 경우를 대비해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의 침묵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내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재탄생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멈춘 것이 아니라 변하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것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발하는 방법을 알던 과거의 당신은 그들이 던진 모든 모욕과 무시, 배신의 잿더미 속에 이미 묻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짐을 짊어지는 대신 그것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당신의 찰흙이 되었고 그들의 의심은 당신의 강철이 되었으며 그들의 뒷담화는 당신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예상했지만 당신은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혼돈의 부재, 당신의 귀환이 보여준 정교함. 그들은 괴물과 싸우기 위해 훈련했지만 마주한 것은 기념비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에 의해 새롭게 빚어진 대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비명을 지를 것이라 예상했지만 당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보복에 대비했지만 당신은 침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가 파괴를 향해 밖으로 소용돌이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안으로 압축되고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볼륨이 아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 방의 분위기를 바꾸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대치를 바꾸었습니다. 재탄생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당신을 정의할 수 있는 그들의 힘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이해의 틀을 넘어 진화했다는 사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당신을 상대로 자신들의 악역 연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죄책감을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당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고 지저분하고 충동적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여전히 우월감을 느끼고 관중에 따라 구원자나 희생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철저하게 재창조되어 심지어 그들조차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봐달라고 애원하지 않는 눈으로 당신이 그들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무의미함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결코 대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납치하려 했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배경소음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사람이 고독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은 도망치기 위해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설계하기 위해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사라진 당신의 허상에 계속 돌을 던지는 동안 당신은 다른 곳에서 내면의 건축물을 쌓고 있었습니다. 신경계를 재배선하고 당신의 그림자를 연구하고 과거에게는 추도사를 바치고 받침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자만이라, 냉정함이라, 진짜 당신이 아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고 그것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가져다가 훈련을 먹이고 침묵 속에서 목욕시킨 뒤 존재감으로 조각해냈습니다. 그들은 대결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부재였습니다. 당신은 달려드는 대신 돌아섰고 맞서는 대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지는 행위, 그것이 당신 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맞서 싸우기를 거부할 때 그것이 항상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수술입니다. 약점을 도려내는 메스의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과거에 이용했던 당신의 일부, 그들이 누르던 버튼, 그들이 기억하던 당신의 버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날카로움, 명료함, 그리고 그들이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중립성으로 대체했습니다. 당신은 해독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생태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악당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주였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을 무의미한 만큼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분노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대신 상승을 통해 그들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들은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당신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석에서 당신을 지켜봅니다. 눈은 커지고 입은 굳게 닫힌 채 더 이상 용감하지도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사과나 변명을 들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반을 뒤흔드는 침묵과 함께 그들의 비난을 유치하게 만드는 평정과 함께 그들의 방에 공작을 전설로 만들어버리는 세련된 존재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무기처럼 말하려 했지만 그 이름은 이제 고대어처럼 낡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주파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영적인 복수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잔인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결점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은 사람들은 당신이 진화할 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그들의 대본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당신의 분노에 대비한 대사도 당신의 붕괴를 위해 저장해둔 인용문도 있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그 서사를 위해 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 그들의 연습된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재창조를 그저 브랜드 변경, 옷차림의 변화, 몇 개의 동기부여 인용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재창조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수술과 같고 고통스럽습니다.
한때 당신을 살아있게 했던 자신의 일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장,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박수나 승인 없이 침묵 속에서 홀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올라서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고 변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극장 전체를 불태우고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연기했던 배우들은 출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성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믿기를 참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 모든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신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같은 사람들은 통찰이 아닌 예측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다루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음을 조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먹을 날리지 않았을 때, 응답하지 않았을 때, 당신의 목소리가 그들의 기대의 전당에 울려 퍼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당신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묘한 무관심의 미소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보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절박함까지도. 그들은 당신의 부재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전제 자체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파괴적인 움직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의 연기의 무게가 그들의 발판을 무너뜨리게 하십시오. 모든 자랑과 함께 더 깊이 파고들게 하십시오. 모든 자기 만족적인 거짓말과 함께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밀어내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아의 물리학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기초 없이 위로만 쌓아 올려집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의 가속도가 그들의 적이 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았습니다. 당신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고 굴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라는 환상 속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아가 추락할 때 그것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뼈를 부수고 서사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 붕괴 속에서 모든 구경꾼들은 당신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박수가 장기적인 통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진실과 함께 정렬하고 거짓말이 공기 중에서 부식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논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폭로하고 무장해제시켰으며 굴욕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싸움을 떠났을 때 그들의 대의에서 산소를 빼앗아 버린 것과 같았고 그들의 세상 전체는 스스로의 망상 속에서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말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연기 전체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당신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섰던 순간을 되감아 봅니다.
그 안에서 약점의 징후, 당신이 두려워했다는 증거를 찾지만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정교함뿐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부재에 의해 압도당했다는 차가운 공허함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투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그것을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을 때까지 당신의 영혼을 날카롭게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술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고 보복하지도 방해하거나 폭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틀에서 사라져버렸고 그 건축물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에게 소리치고 거울 속에 자신을 공격하고 헛개비에게 주먹을 휘두르도록 남겨졌습니다. 당신은 숨어서가 아니라 진화함으로써 그들의 혼돈에 맞추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연습했던 유치한 대본을 넘어섬으로써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왜곡을 비추기에는 너무나 깨끗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이 어떤 타격보다도 더 그들을 부수었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그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제안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싸울 필요 없이 이기는 종류의 힘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사를 굶겨 죽이는 것, 적들이 자신들을 위해 설계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배신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빛은 그들의 쓰라림을 보이지 않게 했으며 당신의 평온은 그들의 혼돈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지 오랜 후 그들은 싸우지도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졌는지 궁금해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함정이 왜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잡지 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그날 그들에게 보여준 미소가 왜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복수의 미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는 사람의 미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이 더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존심의 칼을 뽑기도 전에 당신이 이미 전쟁터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애초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후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관찰당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폭로했습니다. 당신은 방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피 없이 피를 흘리게 하는 날카로운 제거였습니다. 당신은 숨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선택지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난 것이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겼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방에서 활동하고 당신이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규칙을 논하며 당신이 이미 초월한 관객을 위해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옛 자아를 소환하길 바라며 주문처럼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지만 그 버전은 이미 사적으로 화장되어 의식 없이 묻혔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장전된 이야기를 들고 앉아있지만
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짐의 힘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업데이트할 수 없는 마지막 프레임에 그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반항한 것도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끝났을 뿐입니다. 부재로 위장한 완성, 떠남으로 가장한 경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걸어나가는 힘이 가장 무서운 종류의